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먼지 측정에서 시료의 채취 절차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지 측정에서 시료의 채취 절차는 가장 첫 번째, 측정 점수를 선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굴뚝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 점수를 선정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원형과 사각 굴뚝 단면적에 따라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배출가스의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자형 피토관과 경사 마노미터로 배출가스의 정확과 평균 동합을 각각을 측정을 해요. 자, 그리고 관을 측정공에서 굴뚝 내의 측정점까지 삽입하여 전압공을 배출가스 흐름 방향으로 직면시켜 압력계에 의해서 동압을 측정하는데, 자, 여기서 동압은 원칙적으로 0.1mH/초의 단위까지 이른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동압은 원칙적으로 0.1mH/초 단위까지. 그리고 피토관의 배출가스 흐름 방향에 대해서 편차는 10도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동압은 0.1mH/초 이하의 단위, 그리고 편차는 10도 이하.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동압은 0.1mH/초 단위, 편차는 10도 이하. 자, 그리고 배출가스의 수분량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의 채취 시간은 최소한 2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채취점에서 채취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6번입니다. 6번. 자, 6번에 보시면 등속 흡입 정도를 보기 위해서 다음 식도는 계산기에 의해서 등속 흡입 개수를 우리가 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속 흡입 개수 I를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그 값이 90%에서 110% 범위 내에 들지 않는 경우에서는 다시 시료 채취를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얼마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90에서 110%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등속 흡입 개수 I%는 TS 곱하기 0.00346 VIC 플러스 VM 나누기 TM PA 플러스 델타 H의 13.6으로 나눠주고 나누기 PS, T, V, AN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전체 곱하기 1.667 곱하기 10의 4성. 여기서 I%의 식 자체는 필요 없어요. 식 자체는 필요 없고, 지금 여기에서 등속 흡입 개수의 범위가 90%에서 110%. 자, 그리고 갈로 안에 숫자, 이 값이 중요해요. 그래서 I%가 주어지고 여기 있는 갈로의 숫자 1.667 곱하기 10의 4성을 갈로를 비워놔요. 그리고 그 숫자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1.667 곱하기 10의 4성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범위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등속 흡입 개수 I의 범위. 그러면 90%, 110%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까지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제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2022년이죠. 어떻게 보면 2022년까지는 저 범위가 95%에서 110%인데 왜 이번 책에는 90에서 110%가 되죠? 95%가 아닌가요? 책에 오타가 나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인데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90%에서 110%의 범위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95에서 110%였는데 개정이 된 다음은 90에서 110%로 범위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으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14번. 굴뚝 배출가스 중에 먼지 측정을 위해서 시료 채취 시에 등소 흡입 정도를 보기 위한 등소 흡입 개수와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그 문제를 묻죠. 그래서 등소 흡입 개수의 범위가 몇 퍼센트? 90%에서 110%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보기가 변한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정 전에는 타번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개정이 되고 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시험법 같은 경우 개정했을 때 단순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위 일부분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먼지 농도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자, 먼지라는 것은 우리가 여과지를 이용해서 포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취 후의 무게에서, 여기 보시면 채취 후의 무게에서 채취 전의 무게를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분모는 가스량, 표준 상태의 가스량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현재 상태의 가스량으로 나와 있으면 온도와 압력을 보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해 주면 되겠죠. 자, 반면에 여기서 10의 육성을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램, 여기 단위는 리터가 되죠. 그래서 그램 퍼 리터를 우리가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10의 육성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가스미터라는 게 건식 가스미터하고 습식 가스미터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상에 보면 건식 가스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기압과 게이지압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13.6을 나눠준 이유는 게이지압의 단위가 mAh초예요. 그래서 13.6을 나눠서 mAh초를 mAhg로 전환하기 위해서 13.6을 나눠준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원통여지의 채취기를 사용해서 배출가스 중에 먼지를 채취하였다.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먼지 농도를 mg/s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대기압은 765mHg, 가스미터 흡입가스 온도는 15도씨, 가스 게이지압은 4mHg, 15도씨 포화 수증기압은 12.87mHg, 먼지 채취 전의 원통여지 무게는 6.2721g, 먼지 채취 후에 원통여지 무게는 6.2821g, 그리고 섭식 가스미터에서 흡입한 섭용 가스량은 55.2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지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채취 후의 무게에서 채취 전의 무게를 뺀 다음에 단위를 미리그램으로 바꿔줘요. 왜? 질량의 단위가 미리그램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가스량은 현재 상태의 가스량이 주어지겠죠. 따라서 온도와 압력을 보정을 해서 표준 상태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가스량이 리터니까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줘요. 그러면 분자에는 10의 3성, 분모에는 10의 마이너스 6성, 그래서 전체 10의 6성을 곱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대입을 할게요. 자, 후의 무게가 6.2821g이에요. 그리고 전의 무게가 얼마냐 하면 6.2721g이에요. 대입됐죠? 그래서 10의 3성을 곱해서 mg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리고 가스량이 지금 얼마냐 하면, 자, 가스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55.2리터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주어졌어요. 왜? 온도 압력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가스미터 온도 보정합니다. 가스미터 온도. 자, 그리고 대기압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765mHg. 그리고 게이지압이 4mHg. 자, 4mHg이기 때문에 13.6을 나눠주시면 안 돼요. mAh초일 때 mAhg로 바꾸기 위해서 수온주의 비중이 되는 13.6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화수증기압 12.87mAh초는 12.87mAhg는 빼주죠. 포화수증기압은 빼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성을 취해줘서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 S를 붙인 거는 뭐냐면 이제는 표준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도 S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나타내면 192.09mg/s의 삼성이 나와 있죠. 따라서 팁에 보시면 현재 상태의 가스량을 표준 상태의 가스량으로 온도 압력을 보정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아직까지 잘 안 된 사람들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형 1형이라고 그래요. 흡입 노즐을 사용했을 때 등속 흡입을 위한 흡입량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자, 우리가 흡입량을 QM이라고 나타냈을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고 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고 하면 뭐예요? 면적입니다. 면적. 자, 그리고 여기에 V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라고 하면 뭐가 돼요? 유량이 되는 거예요, 유량. 여기서 흡입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보정하느냐면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한 다음에 지금 조건 자체가 속도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속도가 미터/세크예요. 그래서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라는 값을 보정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직경의 단위가 뭘로 들어갔죠? 직경의 단위가 미터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단위를 환산을 하면 미터의 3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0을 보정했기 때문에 미터의 3성 퍼 미니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온도하고 압력, 수분 농도 보정하고 빼더라도.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QM의 단위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미터의 3성을 뭘로 바꾸면 돼요? 미니처. 그럼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0의 3성을 곱하면 리터 퍼 미니처가 되는 거죠. 미터의 3성 퍼 미니처가 리터 퍼 미니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3성을 곱해놨죠. 공정시험법에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10의 3성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을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하라고 여기 있는 요 값을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해요. 우리가 공정시험법 원본에는 직경을 미리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단위 환산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바로 미터로 대입을 해서 미터의 3성 퍼 세크라는 단위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세크를 분으로 고쳐요. 60을 곱해서. 그런 다음에 미터의 3성을 리터로 고쳐요. 얼마를 곱해서? 10의 3성을 곱해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중간 과정에만 여러분들이 공식대로 보정을 해주면 쉽게 흡입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 안 하면 흡입량을 계산하기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위주로 흡입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배출가스의 유속을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정시험법에서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배출가스는 피토관에서 배출가스의 유속을 계산하는데 피토관에서 우리가 유속을 계산하는 식은 C 곱하기 루트 2GH 나누기 R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C라는 것은 뭐냐면 C라는 것은 피토관의 유속입니다. 피토관의 개수예요. C라는 것은 피토관 개수. 그리고 2 곱하기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는 얼마가 있죠? 값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인데 두 개잖아요. 단위에 따라서. 단위가 MKS 단위가 있고 CGS 단위가 있죠. 따라서 MKS 단위로 나타내면 9.8m/s의 제곱, CGS로 나타내면 980cm/s의 제곱. 그래서 MKS로 나타내면 9.8m/s의 제곱. 그리고 H가 뭐예요? 동압이에요. 동압의 단위는 mHg가 아니고 mH2입니다. 자, 나누기 밀도 R. 자, 밀도가 예를 들어서 표준 상태예요. 미터의 3성은 S가 붙으면 표준 상태잖아요. 표준 상태면서 온도가 있으면 온도 보정을 하시면 돼요. 자, 현재 상태이면서 온도가 나와 있어요. 보정 안 합니다. 그래서 피토관에서 유속 구하는 식에서는 밀도를 언제 보정하느냐면 밀도가 표준 상태고 온도가 나와 있을 때만 딱 한 번만 보정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 자체를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주 쉬워요. 그냥 있는 대로 넣으면 돼요. 자, 온도, 밀도 있으면 밀도에 넣죠? 온도 있으면 여기 TG의 온도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밀도가 현재 상태야. 그리고 온도가 있어. 그럼 온도 보정 안 하죠. 왜? 여기는 표준 상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준 상태에서만 보정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 식은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동압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로도 되고 또 동압을 계산해야지 우리가 피토관에서 유속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액주 거리가 주어지고 톨루엔의 비중이 주어지고 확대율이 주어져요. 이 확대율은 꼭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압을 계산했을 때 액주 거리가 주어지고 톨루엔의 비중이 주어지면 액주 거리와 톨루엔의 비중을 곱하면 돼요. 단 액주 거리가 미리로 바꿔놔야 돼. 왜? 동압이 미리 H2이기 때문에. 만약에 액주 거리가 센티미터면 동압은 센티미터 H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압은 미리 H2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액주 거리를 미리를 넣어야 되죠. 자, 그리고 확대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해서 읽은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작성했을 때는 확대를 했던 걸 원래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확대율이 있으면 확대율을 나눠주고 확대율이 없으면 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A 굴뚝에서 배출가스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피토관의 비중이 0.85인 붉게 착색된 톨루엔에 넣은 경사마노미터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이 경우에 배출가스의 유속은 얼마인가? 배출가스 온도는 180도씨, 피토관 계수는 0.86, 그리고 경사마노미터를 이용한 확대율 10배, 경사마노미터의 액주 수치가 60ml, 굴뚝 내의 배출가스 밀도는 0.8kg/m의 삼성.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피토관에서 유속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하지 말고 아예 식 자체를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 자, 피토관 계수 곱하기, 자, 이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그리고 동압 나누기 밀도,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서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자, 밀도가 표준 상태야. 그러면 온도를 보정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밀도가 현재 상태야. 그러면 온도가 있어도 보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거든요, 학생들이. 온도는 주어졌는데 보정을 안 해. 표준 상태일 때는 온도가 주어졌는데 보정해. 현재 상태일 때는 온도가 주어졌는데도 보정 안 해.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온도가 있다고 보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피토관에서는 밀도가 표준 상태일 때 온도가 주어지면 보정을 하고 그 외에는 보정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나와 있지 않은 게 뭐냐면 동압이야. 그래서 동압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동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톨루엔의 비중, 자, 그리고 액주, 그리고 확대율 여기 있네요. 그 세 개를 이용해서 동압을 계산해요. 자, 액주 거리가 지금 60mm, 톨루엔의 비중이 0.85, 그리고 확대율이 10배. 그렇게 하니까 5.1mAh 초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동압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 다음 밀도 0.8kg/m의 삼성 이렇게 옵니다. 자, 요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네. 자, 그럼 0.86 어디 갔어? 여기 개수 이렇게. 그래서 요 똑같죠? 그럼 계산하면 9.61m/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서 제가 공식 자체를 우리나라 말로 옮겨서 바로 사용하게 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이론을 모르면 온도가 주어질 때마다 헷갈려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온도는 이제 정리합니다. 표준 상태의 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표준 상태고 배출가스의 온도가 나와 있으면 보정이라는 건 바꾸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도가 현재 상태로 주어지면 온도 보정은 없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 개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게 되면, 자, 배출가스 유속 및 유량 측정 방법에서 기구 및 장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피토관에 보시면 스테인리스와 같은 재질의 금속 관의 바깥 지름의 범위는 4mm에서 10mm 정도여야 한다. 자, 여기서 관의 바깥 지름의 범위는 4mm에서 10mm 정도. 자, 그리고 2번 피토관의 각 분기관 사이의 거리는 같아야 하고 각 분기관과 오리피스 평면과의 거리는 바깥 지름의 1.05배에서 1.50배. 자,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각 분기관과 오리피스 평면 사이의 거리는 바깥 지름의 1.05배에서 1.50배 사이. 그리고 피토관 개수는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며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지워지지 않도록 관 몸체에 새깁니다. 관 몸체에 새겨야 한다. 자, 여기에서 피토관에 관계되는 문제가 지금 17번처럼 나옵니다. 자, 문제 17번에 보시게 되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유량, 유속 측정 방법에 사용되는 피토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 스테인리스와 같은 재질의 금속관이 사용된다. 답은 피토관의 각 분기관 사이의 거리는 같아야 한다. 답은 관의 바깥 지름의 범위는 50mm에서 100mm 정도여야 한다. 자, 여기에서 바깥 범위가 잘못됐어요. 그죠? 얼마가 되는 거죠?
바깥 지름에 4mm에서 10mm. 그래서 4mm에서 10mm. 자, 그리고 랍은 각 분기관과 오리피스 평면과의 거리는 바깥 지름의 1.05배에서 1.50배 사이에 있어야 한다. 1.05배에서 1.50배 사이. 따라서 틀린 설명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차압계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경사마노미터, 전자마노미터 등을 사용해서 굴뚝 배기가스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차압을 측정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차압계가 되는 거죠. 단순합니다. 굴뚝에 있는 배기가스의 차압을 측정하는 장치는 차압계. 자, 그리고 최소 0.3mm H2O 눈금을 읽을 수 있는 마노미터를 사용합니다. 최소한 0.3mm H2O의 눈금을 읽을 수 있는 마노미터. 자, 우리가 압력의 단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지 기술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에서 사용하는 압력 단위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방지 기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ATM, mHg, mH2O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방지 기술에서는 우리가 배출가스의 배출가스의 온도, 그리고 지금 배출가스가 발생되고 있는 조건 자체 내에서 대기압, 게이지압, 포화수증기압을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mHg와 mH2O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mHg죠. 그러면 mHg의 기준은 760mHg.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mH2O로 나오면 기준 단위가 되는 mHg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수온주의 비중이라는 13.6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 중에서도 이제 수업을 마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의 공식을 보면서 왜 바꿔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바꾼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왜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기준치 때문이에요. 우리가 압력을 나타내는 기준치가 760mHg란 말이에요.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대기압이나 게이지압이나 포화수증기압이 mHg일 때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mHg가 아닐 때는 우리가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꿔서 사용하는데 주로 mH2O가 한 번씩 주어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게이지압에서. 그래서 게이지압에서 가지고 있는 mH2O를 mHg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mH2O의 기준값이 1332, 그리고 mHg의 기준값이 760이에요. 그래서 1332에서 760을 나눠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13.6. 그 값이 수온주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mH2O를 mHg로 전환했을 때는 mH2O에서 13.6을 나눠주면 되고, 반면에 mHg에서 mH2O로 전환했을 때는 mHg에 곱하기 13.6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식 자체 내에서 어떤 기준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mH2O, mHg가 나오니까 우리가 공정시험 보면 주로 두 개의 단위를 쓰니까 자기도 모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굴뚝 내의 모든 측정 지점에서 측정한 동압의 산술 평균이 최소 눈금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다 좋은 감도의 차압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압이 세 군데가 측정이 됐어요. 그럼 세 군데의 동압을 다 더했어. 그런 다음에 얼마로 나눠줘요? 3으로 나눠줘요. 세 군데니까. 그게 산술 평균이 되는 거죠. 자, 문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 유량 및 유속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피토관의 바깥 지름의 범위는 4mm에서 10mm 정도이고 피토관의 각 분기관 사이의 거리는 같아야 한다. 맞죠? 자, 여기에서 피토관의 바깥 지름의 범위는 4mm에서 10mm 정도.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피토관의 각 분기관과 오리피스 평면과의 거리는 바깥 지름의 1.05배에서 1.50배 사이여야 한다. 맞죠? 자, 바깥 지름의 1.05배에서 1.50배 사이. 자,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차압계는 최소 0.5mm H2O의 눈금을 읽을 수 있는 마노미터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0.5mm H2O가 아니고 최소 얼마가 돼야 되죠? 0.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랍은 기압계는 2.54mm Hg 이내에서 대기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원,
아네로이드 등의 기압계로 1년에 1회 이상 교정 검사를 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론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핵심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예제 문제가 지금 계속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제 문제를 보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론이 실제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문제를 한 번 더 익힌다는 의미에서 지금 예제 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 실제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그래서 예제 문제는 말 그대로 예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향을 정해주는 실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항상 그 문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한 번 정도 공부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게 정상입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수업을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반복적인 수업을 해야지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지니까 한 번에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적인 수업을 하면 누구나 제 수업을 듣게 되면 합격을 해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